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살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무채하죠. 매장을 할 건가요? 화장을 하실 건가요? 종교가 불교인 사람은 화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왜? 윤회하잖아. 그럼 빨리 낡은 옷 벗어야 하잖아요. 그 화장으로 가는 거죠. 기독교인 분은 예수의 부활 개념도 매장을 해야죠. 그다음 유교에서도 어떻게 해? 매장을 하죠. 왜 매장을 해요?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동상을 막론하고 공을 막론하고 죽은 자의 집이 필요하다. 누구까지? 내가 최소한 만났던 사람까지는. 그게 납골당이든지 평장이든지 매장이든지 뭐 수목장이든지. 그러면 무엇이 하는데, 자, 풍습관념에서 지금 그림 보이세요?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검정도 3개 쳐놨지? 그걸 바둑 아다리라고 합니까? 흰돌 사이에 놓고. 근데 바위를 큰 산으로 보세요. 그러면 저것을 바위를 뒷산, 주산, 오른쪽 산 바위를 백호, 왼쪽 바위를 청룡, 앞에 있는 것을 주작 혹은 안산. 서울로 비하면 무덤 뒤에 있는 걸 북악산, 이쪽에 여러분 정면에 보세요. 왼쪽 인왕산, 낙산, 남산, 관악산 다 들어가 있잖아요. 풍수에서 명당 그 기본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기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해서 딱 보시면 아, 좋은 기가 있다. 어린아이를 데려가서 야, 여기가 정말 좋은 터래. 너희들 잘 될 거야. 꼬맹이 때, 성묘 때 애들 탁팍 거짓말 하는 거야. 세뇌교육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하고 대학생 되면 그게 뻥이라는 걸 알죠. 아, 뭐 말 같은 소리.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다시 독립에 살아갈 때, 어려울 때, 아, 조상이 나를 보아줄까? 그 믿음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도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려워요? 다 잊혀질까? 근데 내가 죽어서 후손들이 기억해 준다면 그게 영성으로 가는 거죠. 나를 기억해 줄 것이다. 저런 게 하나의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 집안을 하나의 단속할 수 있는 그 집안의 어떤 가풍을 가장 좋은 기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장의 매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의 최소한의 집은 만들어드려야 한다. 그러면 저런 땅, 저거 인공석일까요? 자연석일까요? 인공석입니다. 밑에 있는 거 석축은 자연석입니다. 자, 그럼 다른 거 하나 보실까? 이건 큰 바위 하나, 주산 닿고 이렇게 무덤 써놨죠. 소지품이 있습니다. 항상 하면 저래. 뒤에 주산이 좋으면 인물이 반듯하다.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많다. 저게 화장을 해도 좋고 매장을 해도 좋고 가죽 써도 하나의 구심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밭이 있는데 밭에 이렇게 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뒤에는 가시덩굴이 우거져 있죠. 지금 제가 많이 답사다가 가다가 보던 곳이 제 고향동 부분이에요. 밭인데 어느 순간 묘가 써 있어서 저거 뭔 짓이야? 그거 가서 물어봤어. 거기 밭 주인 할머니가 자기를 좀 써달라고 했대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름답게. 자, 보실까요? 요 무덤 앞에 있는 바위. 서울로 보면 남산, 그 앞에 있는 바위, 관악산. 무덤 뒤에 있는 거, 저기 북악산, 인왕산. 그 선 중에 딱 썼죠. 그래서 세월이 가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돼 있죠. 저 할머니, 며느리가 나중에 죽으면 또 묻힐 수 있고, 그 손자 며느리도 죽으면 묻힐 수 있고, 저렇게 땅을 아름다우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굳이 국립묘지, 공원묘지 가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저것은 혹시 시골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을 아름답게 관리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성격을 파악해서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잡아간다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고, 그럼 서로 편하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람에서 무덤까지 풍수가 아닌 것이 없다. 이걸 잘 활용하신다면, 누구나 다 원하는 대로 삶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제 강의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물이 보이는 곳에 집이 있으면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나 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물이 있는 곳에 집을 지으면 바라보는 곳에 있으면 안 좋다. 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들었는데요. 네. 물소리 들리면 곡소리 들린다. 그럼 물소리가 들린다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산이 험하다. 가파르다. 물살도 셀 것이다. 물살이 세면 어떻게 바람이 빨라지겠죠? 그게 낮과 밤에, 그러면 산바람, 들바람이 있죠? 낮바람, 밤바람. 바람이 방향이 바뀝니다. 바람이 세져요. 그런 곳은 되게 산간지가 험악한 곳이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심합니다. 이 심장이 약한 사람들, 이러면 온도가 10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혈관 수축이 굉장히 심해져요. 툭툭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 밤에 보면 물소리가 귀신소리, 곡소리 들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이 약간 섬찟하죠. 그럼 가죠, 맛이.
땅에 취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동네 가면 이제 이렇게 맛이 간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 그럼 이사해 주면 낫는 거거든. 예. 땅에 취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그런 것 말고 이렇게 신체 질병에서 하는 것은 양방 한방에 받아야겠지만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물은 이렇게 조용조용 흐르면서 감싸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산소 위에 예. 본봉 위에 뒤에 바로 산소가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풍수지리를 안 좋은 건가요? 글쎄요, 뭐 그게 굳이 원래 묘가 꼭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느끼기에 느낌이지 죽은 사람에게는 그건 저는 별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정 불편하시면 거기다 큰 나무 말고 작은 그 나무 뿌리 깊지 않는 나무들 있잖아요. 뭐 좀 심어서 경계를 만드시면은 왜냐면 집도 하나의 묘도 하나의 집이기 때문에 울타리를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관목도 예쁜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걸 쪼개서 심어 주시면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예.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게 가장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요즘은 아파트가 대세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3층 이상에 사는 사람 사는 곳에는 3층 이상 5층에 사는 사람들은 집안에 화분을 좀 많이 두어라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한 방법인지요. 예,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는데 그 주변에 꼭 절대인 건 아니고 뒤에 산이 있으면 20층 아파트라 할지라도 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땅 기운을 받을 수 있는데 평지에서는 이제 고층이면은 화분이 잘 안 자라잖아요. 제 연구실이 학교 연구실 17층입니다. 고위층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야를 키워보면 잘 안 돼. 그걸 갖다가 시골 마당에 두면 금방 꽃을 피워. 아, 땅 기운이 이렇게 좋아하구나. 특히 이제 건강한 사람은 좋은데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좀 가급적이면 그래서 땅심, 지기를 받은 곳에 사는 게 좋겠다 하는 거죠. 네. 저는 사실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인테리어 소품 중에서 금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저도 아까 어느 분 질문하고 연결이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또 사주하고 안 맞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수족관을 한 10년을 키우다가 참 많이 일이 안 풀렸는데 누가 듣고 와서 저희 집에 물이 있어서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걸 버렸는데 정말 그 붕어 한 마리가 안 죽는 거예요, 구피가. 그래서 그걸 제가 변기에 버렸는데 두고두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물고기가. 큰 근데 제재네요. 최근에 다시 또 아까 물이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께서. 근데 정말 물도 그 크기에 따라서 재물이 달라지는지. 그럼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집안에 큰 화주, 수족관 같은 거 이건 지나치게 음기가 강한 거죠. 작은 그 하나 정도 하는 것이 좋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결정적인 뭐 풍수가 전부다라고 하신 그 자체가 잘못이고요. 많은 삶의 영향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 점 하나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완벽하게 하는 특히 기업들이 풍수나 이런 걸 관심 갖는 거 왜 그래요? 다 완벽해. 머리 좋은 아이들이 다 자문하기 때문에 혹시 이거에서 이게 마지막 물 한 방울 더 해서 넘치거나 안 하거나 이제 그런 것이죠.